파트입니다. 수열의 뜻은 말 그대로 수를 나열한 거의 줄임말이에요. 수의 나열의 줄임말. 근데 그 나열할 때 보통은 규칙이 없는 것도 수학 전체로 본다면 수열이긴 한데 고등교과는 규칙이 있는 것만 다룹니다. 근데 그 규칙이라는 게 보통은 다 일정한 차이, 일정한 비율 이런 거 위주로 따지게 되고 그 일정한 차이를 발생하는 게 등차수열이에요. 주어진 항과 그 다음 항 혹은 그 앞 항의 관계가 일정한 차이가 계속 발생하면 등차수열이 되고 일정한 비율이 성립하게 되면 이게 이제 등비수열이 되는 거죠. 지금 현행 교과는 이 두 개 위주로 집중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그래요. 유한수열, 항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것. 개수가 아무리 많아도 어쨌든 셀 수 있는 게 유한수열, 무한수열, 뭐 흔히 말하는 배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런 숫자들, 배수, 그 다음에 자연수, 정수, 유리수 이런 조합들은 전부 다 그 개수를 정할 수 없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무한수열이 되고 항수라는 것은 그 수열에서 항의 개수. 끝항은 제일 처음에 주어진 항은 첫 번째 항, 맨 끝에 주어진 항은 끝번째 항이라고 보통 표현해서 끝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고요. 이게 중요한 단어죠. 일반항. 네,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일반항. 그러니까 일반적인 항을 말하죠. 이 수열이 나타나는 항 중에 가장 그 수열의 특징을 잘 나타나고 있는 항. 그 일반항을 표현하는데 보통 수열을 쓸 때는 첫 번째 항이 특별히 뭐 수라든지 어떤 주어진 조건이 있으면 그걸 써야 되겠지만 특별한 말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항을 표현할 때는 A1 이게 뭐냐면 첫 번째 항을 뜻하는 겁니다. 왜 하필 소문자인가요? 그러면 이 수열들은 이렇게 항이 나타낼 숫자를 A1, A2, A3 이렇게 첨자 형태로 이렇게 써가죠. 그러다가 이제 일반항, n번째 항이 일반항이에요. n번째 항이 몇 번째 항이죠? 모릅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n번째, 일반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항이라 뜻이고 쭉 다음에 an항 다음에는 an 플러스 1항, an 플러스 2항, an 플러스 3항 수열을 나타낼 때는 이 항의 첨자가 꼭 1씩 더 쓰면 돼요. 그러니까 1.5항 이런 건 없다는 얘기야. 1항 다음은 당연히 2항이고 2항 다음은 당연히 3항이지 뭐 3.5항, 2분의 7항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데 이 수열을 왜 굳이 알파벳을 A로 써야 됩니까 하면 이 수 전체에 나열되어 있는 모양을 하나의 뭐로 볼 수 있냐면 집합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숫자의 모임이니까 혹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들의 모임이니까 그 모임을 집합으로 표현하게 되고 그 표현된 집합 전체를 우리가 보통 대문자로 쓰잖아. 쓰는데 이거를 쓸 때 집합은 대문자지만 안에 들어있는 원소는 보통 소문자로 쓰기 약속했고 그 원소들의 모임이라는 뜻으로 수열은 보통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집합 AN. 집합 A가 보통 우리가 집합 표현할 때 제일 먼저 쓰는 집합이 집합 A. 그 다음 집합 B, 집합 C. 어떤 특정 이유 없으면 그냥 알파벳 순을 쓰잖아요. 그 알파벳에 들어있는 원소들은 소문자로 쓰다 보니까 특별히 쓸 거 없어 A1, A2 쓰는 거지 A가 특별한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어떤 수열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그럼 만약에 어떤 수열 BN이 있어요. 그럼 그 수열의 첫 번째 항은 B1으로 가겠죠. B라는 수열의 첫 번째 항, B라는 수열의 두 번째 항, B라는 수열의 세 번째 항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B라는 수열의 일반항 AN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항의 번호를 나타내는 의미니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고요. 첫째 항을 A1, 그 다음에 n번째 항을 AN이라고 쓰고 이 AN을 우리가 보통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말한다. 자, 그럼 우리는 수열의 일반항을 이제 따져 묻기 전에 이제 규칙을 파악하는 겁니다. 등차 수열. 보신 바와 같이 수열이 만약 13579 저렇게 써져 있다면이죠. 수열을 내가 써요. 수열 쓸 때 보통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이게 수열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 수열을 썼더니 숫자가 1, 3, 5, 7. 그 다음 당연히 뭐가 나올 거로 예상이 되죠? 느낌상 9가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은 11. 땡땡땡 처리했다는 얘기는 저 정도 가지고 규칙을 파악하라는 뜻이야. 갑자기 뜬금없이 1, 3, 5, 7 하다 갑자기 100, 300 이렇게 나오진 않는다는 뜻이에요. 저런 땡땡땡 처리됐다는 얘기는 앞에서 충분히 네가 규칙을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수를 줬으니 규칙을 파악해라 라는 뜻인데 파악하다 보니까 이거 대략 숫자가 2씩 커지고 있다는 거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씩 커지고 있네. 다시 여기서 이씩 커지고 있죠. 또 이씩 커집니다. 지금처럼 앞에 있는 항과 뒤에 있는 항이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들어진 수열, 이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 말하며 그 일정한 수의 덧셈, 그 덧셈을 공차라고 부를 겁니다. 공차, 공통된 차이의 줄임말이에요. 항상 항과 항 사이가 공통된 차이를 발생시키더라. 그래서 걔를 줄여서 공차라 부르고 영어로는 소문자 D를 보통 씁니다. 네. Common Difference의 줄임말이에요. 그냥 공통된 차이란 영어의 표기법에 그냥 D를 쓴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러다 보니까 그럼 선생님 만약에 혹시 저희가 이 수열은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근데 50번째 항에는 도대체 어떤 숫자가 옵니까?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이제 수학적 표기법을 쓰게 되면 이제 이렇게 써요. 50번째 항, 이 수열의 50번째 항이니까 이 n이 항번호, 항수를 말합니다. 그럼 50번째 항이면 A50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가볍게 자연스럽게 읽으시면 돼요. A50이 뭐지? 아, 이 수열의 50번째 항을 말하는구나. 그럼 50번째 항에 뭐가 올까? 고민이다 보니까 일일이 다 쓰기 너무 귀찮잖아. 그럼 어떻게 생각하지 할 때 필요한 게 이 항들의 규칙을 나타내는 일반항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일반항을 보니까 이런 느낌 아닌가요? 첫 번째 항은 1이야. 근데 두 번째 항은 3이고, 세 번째 항은 5가 되고, 계속 2씩 커져. 계속 2씩 커져. 그럼 처음에는 1, A1은 1, A2는 1 플러스 2, A3는 처음에 최초항인 1에서 공차를 한 번 더하면 두 번째 항, 공차를 연속해서 두 번 더하면 세 번째 항이 나오죠. 그럼 1 플러스 공차를 연속해서 두 번 더하면 되니까 2를 두 번 더한다는 얘기는 2에다 2를 곱하겠다는 뜻이고,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1에서 공차를 한 번, 두 번, 세 번 연속적으로 더하죠. 그럼 첫 번째 항 1에다가 공차 2를 한 번, 두 번, 세 번 연속으로 2를 세 번 더하라는 얘기는 2 곱하기 3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러다 보니까 그럼 여기는 첫 번째 항, 그러니까 2라고 썼던 두 번째 항에도 결국은 2 곱하기 1이 생략되어 있는 상태죠. 그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럼 만약 내가 10번째 항을 쓰려면 이런 수의 규칙을 보니까 안 바뀌는 건 뭐냐면 맨 앞에 있는 최초항인 1을 더하는 거는 안 바뀌더라는 얘기지. 그리고 공차였던 2가 곱해지는 것도 안 바뀌는데 뒤에는 숫자가 2항일 때는 1이 써지고 3항일 때는 2가 곱해지고 4항일 때는 3이 곱해지니 10일 때는 9가 곱해질 거라고 예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1 플러스 18이니까 19라는 홀수가 오겠구나. 그럼 50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지. 1 더하기 공차 2는 곱해지고 뒤에 2에 곱해지는 숫자는 항상 보면 항번호의 1만큼 작은 숫자, 항번호의 1만큼 작은 숫자 49가 오겠구나. 그럼 2 곱하기 49 98이죠. 98에 1 더하면 99가 이 수열의 50번째 항이라는 게 유추가 된다는 뜻이에요. 됐니? 그리고 또 하나 더 할 수 있는 게, 그럼 이럴 때도 그러면 수열을 써먹겠지만, 수열의 일반항을 이럴 때도 써먹을 수 있는데, 혹시 숫자의 규칙을 보니까 이거 홀수죠? 맞아요, 홀수입니다. 그러면 237이라는 숫자도 분명히 이 수열 어딘가에서 나오는 항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도대체 237은 몇 번째 항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역시나 얘도 이거를 수학적 식으로 쓰게 되면 몇 번째 항인지 모를 때는 보통 그냥 n번째 항이라 쓰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어요. 항의 번호는 n번째 항. 근데 그 n번째 항이 나타내는 숫자, 그 수의 모양이 237입니다. 그랬을 때 n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이 문제는. 이해됐니? 그럼 이러다 보니 아까 우리의 규칙이 뭐였지? 우리가 규칙이 뭐였냐면 몇 번째 항이 됐든 간에 안 바뀌는 규칙은 1 더하기 2 곱하기까지는 안 바뀌죠. 근데 뒤에 뭘 썼냐면 두 번째 항일 때는 1, 세 번째 항일 때는 2, 10번째 항일 때는 9, 50번째 항일 때는 49. 그럼 n번째 항일 때는 n-1이 써지겠네요. 항 번호보다 항상 한 개 작게 곱해지니까. 그럼 그렇게 이걸 전개하게 되면 1 플러스 2n-2가 되고, 따라서 이 수열 AN은 항상 항의 모양이 2n-1로 써진다는 얘기죠. 어째서요?
1 플러스 2n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정리하면 딱 2n 마이너스 1 나와요. 그럼 항의 모양이 항상 숫자가 2n 마이너스 1로 나오는데 그 숫자가 나타내는 게 237이 되는 거니까 이때 L 값을 간단한 1차 반응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넘어가면 238이죠?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238을 2로 나누게 되면 119번째. 따라서 A119가 237을 뜻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일반항은 도대체 언제 써먹습니까? 그러면 50번 장에 100번 장에 200번 장에 무엇이 옵니까? 라는 거를 일일이 써서 생각할 수는 없고 또 얘처럼 어떤 특정 숫자가 몇 번 장에 오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때는 이거 다 나열할 수는 없어요. 몇 개 안 되면 나열하겠지만 이 정도 되면 나열하기 너무 어려워지죠. 그럴 때 일반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금 썼던 이 과정이 등차수의 일반항을 구하는 형태가 됩니다. 자, 보세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등차수열, 차이가 일정한 수열. 등차수열이 이렇게 써지죠. 첫 번장 1, 두 번장, 첫 번장 A1, 두 번장 A2, 세 번장 A3, 네 번장 A4 이렇게 갈 거야. 그러다가 이제 N번장. 지금 N번장이 뭐예요? 다시 물어보지만 N번장은요,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말 그대로 N번장이에요. 이 N에 1 들어가면 첫 번장이 되는 거고, N에 4 들어가면 네 번장이 되는 겁니다. N에 10 들어가면 10번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 번호를 나타내는 숫자라는 뜻이죠. 이 항의 번호가 나타내는 그 특정 숫자를 AN이라고 쓴다. 근데 등차수열은 아까 차이가 일정하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얼마큼 더해지죠? 1차원 차이, 아까 D라고 했습니다. 1차원 차이 D만큼. D가 양수이면 숫자가 커지는 거고, D가 음수이면 반대로 숫자는 뒤로 가면 갈수록 작아지는 겁니다. 일정한 차이. 일정한 차이가 계속 덧셈이 되죠,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런 규칙이잖아요. 첫 번째 항은 그냥 앞으로 줄여서 그냥 A라고 씁니다. A1 쓰기 귀찮아서. 좀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A라고 써요. 이게 이제 규칙이에요. A1은 그냥 A라고 쓰자. 그럼 A2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한 번 더 한다. 이런 느낌이죠. 그럼 A3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더해서 연속적으로 두 번 더하게 되면 세 번째 항 A3가 나와요. 그럼 첫 번째 항 플러스 공차 D를 연속적으로 두 번 더한다. D 곱하기 2. 그럼 A4는 A 플러스 D 곱하기 3. 이렇게 이런 규칙으로 갈 테니, 그럼 만약 일반항 AN을 구하라면 첫 번째 항 플러스 공차 D 곱하기 여기 뒤에 있는 숫자는 주어진 숫자 N항의 숫자 하나 뺀 것, N-1. 이걸 보면 책에 이제 이렇게 써져 있어요. 책에는 모양 이쁘게 AN은 등차수의 일반항은 A 플러스 N-1D가 된다. 요 앞뒤 자리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일반항을 작성합니다. 이게 등차수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수열이 등차수열이네? 당연히 걔부터 밝혀야 돼. 이게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지? 수열은 규칙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어떤 규칙이지? 차이가 일정하네? 아, 등차수열이구나. 그럼 등차수열인 걸 알았으면 그럼 이 수열이 일정한 어떤 규칙을 따라 움직이는지, 어떤 공식 형태로 문제가 주어져 있는지 이것대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등차수열 일반항 공식에 맞춰서 이제 숫자를 하나씩 대입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예. 마이너스 3, 0, 3, 6, 9 이렇게 가요. 딱 봐도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죠. 3씩 더해져요. 3씩 더해집니다. 그럼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이 공식에 집어넣으면 돼요. 일반항 A에는 첫 번째 항 마이너스 3 더하기 N-1. 왜 이 N은 안 쓰는 이유가 어차피 이 항 번호를 지금 정확히 숫자로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일반항 시켜서 N이라고 썼기 때문에 얘도 그냥 N에 대한 관계식 N-를 쓴 거예요. 그 공차는 알고 있잖아요. 공차는 3이라는 거. 그럼 이걸 분배하면 돼요. N 곱하기 3, 3N이 되고 마이너스 3 덧셈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6. 이게 일반항이 되는 거예요. 그 N에다 이제 1 집어넣어봐. N에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 A1이 나와야 되죠? N에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돼요. 그럼 N에 1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이 나오네요. 두 번째 항 A2, 그럼 N에다 2 집어넣어야 되죠? 그리고 N에 2 집어넣으면 2, 3은 6 빼기 6, 0 맞네요. A3, 3항이 나오려면 N에다 3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여기다 3 집어넣으면 3, 3은 9 빼기 6, 3, 맞죠? 이 규칙에 맞게 수열이 이제 나란히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공식은 이렇고 간단한 유도 가져온 이렇다라는 겁니다.
공식은 필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 혹은 이 부분.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수열을 잘 보면 수열은 여기는 세 번째 항은 앞에 있었던 두 번째 항에 공차를 더한 거지. 그 말이에요. 뒤에 있는 항은 n 플러스 1항은 바로 앞에 있었던 n항에다가 공차 d를 더하면 네, n 플러스 1항이 만들어진다.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2항을 시키죠. 2항을 시키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d가 된다. 무슨 말이에요? 등차수열이라면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빼게 되면 항상 일정한 차이가 늘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어떤 특정에서만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모든 항마다. n에다가 이제 10 집으면 11항 빼기 10항은 일정한 차이. 뭐 n에다가 5 집으면 6항 빼기 5항은 일정한 차이. 그 일정한 차이는 항상 똑같아야 등차수열이 성립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등차수열 일반항은 이제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자, 여기는 별표 하나 쳐놓으실까요? 여기는 교재에다가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3번. 등차수열 일반항의 특징. 이거 아주 단순한 내용이지만 이거를 너무 신경을 안 써. 앞으로 두고두고 쓸 건데. 등차수열 일반항의 특징. 등차수열 일반, 이게 등차수열이야. 그럼 식은 어떻게 써진다고 했냐면 그 등차수열의 일반항, 항의 모양은 이 규칙을 따라 움직인다. 첫 번째 항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t. 이 규칙을 따라 움직인다. 따라서 얘를 분배하게 되면 n에 대한 1차식 d가 공차가 n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되고 그 다음은 a-t 이런 꼴의 형태로 등차수열은 나타납니다. 근데 쓰다 보니까 이 식이 n에 대한 1차식이죠. 그 앞에 있는 d는 공차가 되며 뒤에 있는 상수는 첫 번째 항에서 공차 d를 뺀 값이 뒤에 있는 상수항으로 옵니다. 이걸 외우라는 건 아닌데 뭐는 기억해야 되냐면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이 문장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n에 대한 n이 뭐죠? 항번호. n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됩니다. 이 문장을 기억해야 돼요. n에 대한 1차식. 그럼 반대로 항번호 n에 대한 1차식이 나왔네? 아, 이거 등차수열이구나 라고 역으로 추적할 수도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보자. 봐봐. 예를 들을게, 아까처럼. 2, 5, 8, 11, 14, 이렇게 가. 이런 수열이 있대. 이 수열이 첫 번째, 무슨 수열입니까? 하고 봤더니, 차이가 일정하게 얼마씩 더해지죠? 3만큼. 3만큼 더 센 데는 등차수열이네요. 아, 이거 등차수열이구나. 그럼 두 번째, 그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으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일반항은 A에는 첫 번째 항 2, 이게 첫 번째 항이잖아. 첫째 항이죠, 2가. 플러스 항수 빼기 1 곱하기 공차 3. 그럼 이제 가로를 풀어야 되니까 일반항 A에는 3n으로 갈 것이고 뒤에 있는 숫자 상수는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2 마이너스 3. 그 일반항은 3n 마이너스 1이 일반항이다. 써놓고 나서 보니까 이거 n에 대한 일반항 an이 항을 나타내는 숫자가 n에 대한 1차식이네. 여기 나온 것처럼 n에 대한 1차식이죠? 그럼 이거는 등차수열이었구나 라는 거를 당연히 인지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n에 대한 1차식? 등차수열이었구나. 그리고 식의 구조상 n 앞에 붙어있는 숫자는 무조건 공차일 수밖에 없어. 공식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 d가 n의 분배되거든. 그럼 n 앞에 있는 개수, 이 n 앞에 있는 개수가 이 수열의 공차라고 그랬으니 그럼 이 수열 an도 n 앞에 있는 개수 3이 공차겠구나 라고
미루어 짐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이 수의 공차는 3이었구나. 그 뒤에 있는 상수항은, 이거는 꼭 외우라는 얘기는 알겠는데, 이 뒤에 있는 상수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차 D를 뺀 값이 마이너스 1이었구나. 이 정도 이해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얘도 그랬잖아. 첫 번째 항이 2, 공차가 3. 그걸 빼게 되면 마이너스 1. 딱 떨어진다는 얘기죠, 숫자가. 그렇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등차수열은 다시 말하지만 n에 대한 1차식으로 식이 정리된다. 그래서 n 앞에 있는 개수는 공차이며 n 뒤에 있는 상수는 첫 번째 항 빼기 공차로 상수항이 만들어지는 꼴로 구성이 돼 있다. 잘, 요 포맷을 잘 기억해라. 다음에 또 이 얘기할 때도 못 알아들으면 혼난다. 라는 거죠. 저 단어 뜻 그대로예요. 등차 수열의 등차 중앙. 어떤 항이 있는데, 이건 항이야, 항이잖아, 항. 근데 어떤 항이냐면, 등차 수열이 주어진 항이에요. 이건 가운데 중자입니다. 등차 수열에 어떤 항이 있는데, 그 항이 알고 보니, 어떤 수열의 정가운데, 어떤 숫자들의 정가운데 있더라. 그래서 이게 등차 중앙이 됩니다. 뭐 예를 든다면 우리가 아까 썼던 숫자 있죠? 1, 3, 5, 7, 9, 11, 14 뭐 이렇게 쓰면 첫 번째가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 됐었죠. 이랬을 때 여기 있는 3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 등차수열의 규칙상 3의 왼쪽에 있는 1과 3의 오른쪽에 있는 5에 여기는 3이 등차 중앙이 되는 겁니다. 1과 5의 등차 중앙. 등차수열에 1과 5의 정가운데 있는 숫자, 그 사이에 끼어있는 숫자, 이런 느낌을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5는 바로 좌우에 있는 3과 7의 등차 중앙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등차 중앙을 정의하는 겁니다. 근데 정의하다 보니 선생님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봤습니다. 어떻게? 이게 공차가 2인 등차수열로 본다면 당연히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 맞아요. 근데 그런 느낌으로 본다면 5는 3과 7의 정가운데 있는 등차 중앙이 맞는데 제가 숫자를 순간 하나를 놓쳐서 이렇게 봤더니 이 5는 이 등차수열에 1과 9의 등차 중앙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등차 수열에 어떤 두 수의 정가운데 있는 숫자가 등차 중앙이기 때문에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에 등차 중앙이 5일 수도 있지만 공차가 4인 수열에 등차 수열에 5가 있다고 보셔도 괜찮기 때문에 이거는 항의 모양, 이건 항의 배열에 따라 어떤 특정 항은 등차 중앙이 2개, 하나, 2개, 3개, 여러 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여러 개가 된다고요? 이는 7 같은 경우래요. 7은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에서 본다면 5와 9의 등차 중앙인 동시에 3과 11의 등차 중앙이 되래요. 공차가 4인 등차 수열. 3에서 4만큼 더하면 7이 되고 7에서 4만큼 더하면 11이 되잖아. 근데 좀 더 한 칸 더 가게 되면 1과 13의 등차 중앙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쪽까지 간격은 6, 이쪽까지 간격도 6. 그러면 7은 여러 가지 개념으로 등차 중앙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차 중앙은 어떤 구조가 하나라만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고 항의 배열이나 모양에 따라서는 여러 개의 등차 중앙의 표현이 가능하다. 아셨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미죠. 이런 의미. 선생님 어찌되었든 여기 있는 3이 1과 5의 등차 중앙인데 이 숫자들 내가 뚜두두두 잘 보다 보니까 저 3이라는 숫자는 1과 5 양쪽 끝에 있는 두 개수를 더한 다음에 이거 2로 나누면 3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겁니까?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저기 있는 5라는 숫자 있죠? 5라는 숫자는 3과 7의 등차 중앙이니까 이 5가 나오려면 이 5라는 항이 나타나려면 양쪽 끝에 있는 3과 7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5가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5라는 등차 중앙은 다시 1과 9의 등차 중앙이기 때문에 양쪽 끝에는 1과 9를 더한다면 2로 나눠도 5가 나오게 돼요. 말이 되냐 뜻이에요. 아셨나요? 그럼 그러다 보니 만약에 A, B, C 이 세 개의 숫자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가정한다면 일단 요 세 개는 등차 수열을 이룬답니다. 그렇게 되면
가운데 있는 숫자는 양쪽 끝에 있는 두 개항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흔히 말하는 중점의 위치, 평균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셨어요? 평균이 된다. 등차 중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술 평균을 뜻하는 표현과 같은 겁니다. 둘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값. 됐니? 그럼 양변에 2를 곱하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가운데 있는 항을 2배 하게 되면 양쪽 끝에 있는 두 개항이 합과 같다. 뭐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구조는 여기서 나타난 거니까. 등차 중량 때는 가운데 있는 항이 양쪽 끝에 있는 두 개항의 합의 절반 값과 같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 수열이 이렇게 숫자로 주어지지 않고 일반항으로 주어진단 말이죠. A1, A2, A3 이렇게 해서 일반항으로 AN-1, AN, AN 플러스 1 뭐 이렇게 주어진다면 뭐 AN 플러스 2 이렇게 주어진다면 여기 있는 AN 플러스 1은 AN과 AN 플러스 1의 등차 중앙이 되죠. 그럼 AN 플러스 1 이 수열 전체가 등차 수열이라면 AN 플러스 1항은 AN항 더하기 AN 플러스 2항을 2로 나눈 값과 같다. 양변에 2를 곱했더니 이 표현도 괜찮고 이 표현도 괜찮아요. 가운데 있는 항을 2배 하게 되면 양쪽 끝에 있는 두 개항의 합과 같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리고 잘 봐. 그리고 잘 봐야 돼. 이렇게 뺀 값과 이렇게 뺀 값 서로 같죠? 그렇잖아? 이 차이가 항상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빼나 그 차이가 항상 일정할 거라고. 근데 그거를 이제 식을 쓰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AN 플러스 2에서 바로 앞에 있는 AN 플러스 1을 뺀 값이나 AN 플러스 1에서 바로 앞에 있는 AN항을 뺀 값이나 그 결과는 같다. 이렇게 썼는데, 이거 3차처럼 보이네요. 썼는데, 이 식은 여기서 왔다고 해도 무방해요. 이게 이거랑 무슨 관계 있죠? 그러면 2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 더하기 AN 플러스 1이죠. 근데 이 N 플러스 N 하나를 이쪽으로 이항하면 등호에 왼쪽에 있던 AN 플러스 N 하나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얘가 나와요. 그 우변에 있던 AN을 좌변으로 이항하게 되면 얘랑 얘가 뺄셈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요. 실제로 얘랑 같은 식이라는 얘기죠. 2번과 3번은 같은 식입니다. 같은 식인데 표현을 조금 달리 했을 뿐이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열을 접하는데 이거를 요즘에는 이제 이 표현을 잘 안 써서 어떤 수열을 접하는데 점화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점화식. 이 점화식이 뭐냐면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을 예전에는 점화식이라는 단어를 불렀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말 이렇게 쓰거든요.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 근데 말이 너무 길어서 그냥 선생님 아직까지도 점화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만약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고 싶은 이 수열은 선생님 등차 수열인데요? 그럼 그 등차 수열의 점화식을 말하시오 그러면 이게 등차 수열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을 쓰시오 그러면 크게는 이렇게 써집니다. 크게는 어떤 항에서 어떤 항 n 플러스 1에서 그 앞에 있는 n항을 뺐더니 d가 나와. 그럼 이거는 등차 수열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 n을 쓴 이유가 뭐냐면 특정 항에서 성립하는 게 아니고 n에 1 집어넣어봐. 그럼 2항 빼기 1항이 성립하거든요. n에 2 집어넣으면 3항 빼기 2항, 3 집어넣으면 4항 빼기 3항, 10 집어넣으면 11항 빼기 10항. 이런 느낌으로 모든 그 수에 존재하는 모든 수열에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빼면 항상 일정한 차이가 나온다. 이런 관계식이 나오면 이거는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때 이 일정한 숫자가 결론은 그 숫자들의 차이인 공차가 되는구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드리면 예를 든 겁니다.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뺐더니 3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뜻하는 바가 뭐라고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을 뜻하는 이웃하는 항사의 관계식 점화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보면 아 이거 등차 수열이구나. 얘는 공차구나. 이걸 빨리 눈치채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또 등차수를 나타내는 점화식 중에 뭐가 있냐면 아까 썼던 거 있죠. am 플러스 2랑은 an항 더하기 am 플러스 2항 걔를 2로 나눈 것과 같더라. 혹은 이 2를 절로 넘겨서 가운데 있는 항의 2배한 값이 양쪽 끝이라고 하는 m 플러스 앞에 있는 항과 m 플러스 뒤에 있는 항 an항과 am 플러스 2항의 합과 같더라. 이러면 이 수열도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관계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직 공차값은 몰라요. 그냥 관계가 아 이게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뜻이지. 됐니? 그리고 잘 안 나오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 표현 있죠. 잘 안 나오는 표현. 이거를 am 플러스 2개로 쪼갠 다음에 m 플러스 2항에서 m 플러스 1항을 빼나 m 플러스 1항에서 n항을 빼나 m 플러스 1항에서 n항을 빼나 어차피 그 결과는 똑같다? 이것도 등차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뭐 얘네들 만약에 n에다가 5집으로 n에다 1집으로 더 쳐봐. 그럼 n에 1집으로면 얘는 3항 빼기 2항이나 n에 1집으로면 2항 빼기 1항이나 답이 똑같네? 항의 차이가 일정한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등차수를 뜻하는 이웃하는 항사의 관계식 점화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점화식들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기까지. 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 식을 보고, 왜냐면 다음 수열은 등차 수열이다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한글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수학적 문장으로 줄 수도 있어요. 다음 수열 an이 이러한 관계를 갖고 이러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이렇게 준다고. 그럼 네가 이제 해석을 해야 돼. 차이가 일정한 수가 나온다는 뜻은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구나. 빨리 눈치채야 돼. 알겠니? 중요한 표현이다. 이거 등차 중앙에 대한 표현뿐 아니라 다 배웠으니까 이제는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 정도는 이웃하는 항상의 관계식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된다라는 걸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5번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1 제4항이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의 공차를 구하시오. 공차를 구하랍니다. 근데 표현법을 좀 익히셔야 되는데 첫 장 마이너스 11 한글로 잘 표현되어 있죠? 하지만 이렇게 쓰는 거는 우리는 수학을 공부하지 국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표기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A11 죄송해요. 첫 번째 항이니까 A1는 마이너스 11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그럼 제4항이 마이너스 2 제4항은 이렇게 써야 되겠죠? A4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등차라고 판단이 되면 A1은 그냥 A로 바꿔 쓰는데 A4가 중요합니다. A4는 이제 더 이상 A4로 쓰지 않습니다. 그럼 A4를 뭘로 바꿔야 됩니까? 라면 A4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한 것? 3번 더한 것.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왜 갑자기 이게 나오죠? 아까 일반항, 등차 수열이면 일반항 구하는 공식 이거지 않았나요? 일반항 A에는 첫 번째 항 플러스 항수 빼기 1 곱하기 공차 T 이렇게 썼잖아. 그럼 첫 번째 항에 좀 이따 이제 첫 번째 항 집어넣을 겁니다. 왜 쓸까요? 네. 일단 이렇게 썼어요. A 플러스 3D라고 쓰고 숫자를 채워 넣을 겁니다. 첫 번째 항 채워 넣으면 되고 N 빼기 1 항 번호 빼기 1 곱하기 공차 T 이렇게 쓰죠. 됐니? 이 값이 4항이에요. 이게 마이너스 2라는 뜻이죠. 얘네들을 연립하면 돼. A는 마이너스 11, A4, A 플러스 3D는 마이너스 2. 그럼 A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11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1 더하기 3D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고 이게 넘어가게 되면 3D의 값은 마이너스 11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9가 되겠죠. 그래서 D값이 3이 나옵니다. 그럼 D값 3을 첫 번째 알고 D값도 알았죠. 그럼 공차를 구하시오니까 공차를 구하면 답이 나와버렸네요. 네, 이렇게 되고 만약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면 일반항 A에는 첫 번째 항 마이너스 11 플러스 항수 빼기 1 곱하기 공차 3 이걸 분배하게 되면 3n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1이니까 마이너스 14 이렇게 일반항이 나오죠.
네. 표기법을 이렇게 달리 하시는 것, 한글로 표기되는 걸 이렇게 바꿔주시고, 또 다시 이거는 약식 표기예요. 하지만 등차 수열인 걸 알았다면 더 이상 이렇게 쓰지 않는다. 이렇게 바꾸어 써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밑에 있는 문제 풀어봅시다. 공차가 마이너스 3이래요. 이것도 이제 표기법을 D는 마이너스 3. 제5항이 마이너스 6인 등차 수열이 또 나왔죠. 아, 그럼 5항은 더 이상 이렇게 쓰지, 일단 표기법은 이랬지만 더 이상 이렇게 쓰지 않는다. 5항은 첫 번째 항 플러스 4D. 5항이니까 항번호 빼기 1 곱하기 D. 이렇게 쓴다. 마이너스 6. 근데 이번에는 D 값을 알고 있잖아요. T를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A 플러스 4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2. 그게 마이너스 6. 넘어가면 A 값은 12 마이너스 6. 6이 정답이라. 첫 번째 항이 6이다. 얘도 그렇죠. 문제는 일반항 구하란 말은 없지만 일반항 구하라면 첫 번째 항 6 더하기 n 빼기 1 곱하기 공차 마이너스 3. 이게 마이너스 3을 이렇게 분배하게 되면 마이너스 3n. 이게 분배하면 플러스 3에 6도 하니까 플러스 9. 이게 일반항이다. 는 것까지 연습을 좀 해두도록. 6번 등차수열 AN에서 A5가 4AN이고 A2 플러스 A4가 6일 때 A7의 값을 구하시오. 그냥 온통 다 약식 표기죠. 이럴 때는 등차수열인 걸 알았으니까 이게 빠르게 바꿔 쓰시면 됩니다. 뭐 순서대로 A2는 A 플러스 D 이렇게 바꿔 쓰면 되겠죠. 그 다음은 A3도 나오죠. A3는 A 플러스 2D, A4는 A 플러스 3D, A5는 A 플러스 4D 이렇게 바꿔 쓰시면 돼요. 이제 집어넣습니다. 이제 저 자리에 A5는 A 플러스 4D 걔랑 4 곱하기 A3 A 플러스 2D가 같다. 이 식 하나와 그다음 두 번째 A2 A 플러스 D 더하기 A4 A 플러스 3D 얘네 더하면 6이 된다. 이네들 연립해서 풀면 되겠죠. 정리 위 거 좀 정리해 볼까요? 여기는 A, 여기는 4A. 이거 이렇게 넘어간다 칩시다. 이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A가 남죠? 혹시 또 괜한 오해가 있을까봐 빠르게 한번 써드릴게요. A 플러스 4D는 4A 플러스 8D가 되고 여기는 A를 이쪽으로 이항시키고 여기는 8D를 이쪽으로 이항시키게 되면 3A는 마이너스 4D 이렇게 써집니다. 혹은 뭐 이렇게 써도 괜찮고 아니면 뭐 이렇게 써도 괜찮죠. 3A 플러스 4D는 0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뭐 둘 중에 하나 편한 대로. 또 이거 계산합시다. 계산하다 보니 2A 플러스 4D는 6 이렇게 되네. 6 있잖아요. 얘랑 얘랑 같이 붙여서 연립했으면 되겠는데 3A 플러스 4D는 0 중2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입니다. 위에서 아래를 뺍시다. 그럼 마이너스 A는 지워지고 6 마이너스 A가 6이니까 A 값은 마이너스 6 A 마이너스 6을 아무데나 집어넣어서 이제 D값 구해야 되니까요. 이거 뭐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아무데나 여기다가 아니면 뭐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A에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18 플러스 4D가 0이 되죠. 넘어가면 4D 값이 18 따라서 D 값은 4분의 18 약분하면 2분의 9 이게 D 값이다. 그럼 H7을 구하라는 얘기네요. H7은 어떻게 구하지? H는 이렇게 배웠잖아요. 첫 번째 항 플러스 항수 빼기 1 곱하기 공차 D니까 6D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6이었죠? 더하기 6 곱하기 D D가 2분의 9 그럼 마이너스 6 플러스 약분하면 3, 9, 27 21번째 항은 21이 정답이다. 아니 7번째 항은 21이 정답이다 는 거죠. 이유 때문에 등차수를 배우는 거라고 했죠. 제3항 31항이 85, 45항이 117인 등차수열이 있습니다. 첫 장이 무엇인지, 공차가 무엇인지, 아니면 저런 수열을 통해서 100번장에 뭐가 나오는지, 아니면 175는 분명 이 수열 안에 존재하는 항일 텐데 그게 몇 번장에 나오는 건지, 그러니까 항을 추론하기 위한 거예요.
일일이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좀 멀리 있는 항들도 얼마인지 그리고 그 숫자가 어떤 항을 뜻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일반항을 공부하고 수열을 공부하시는 겁니다. 등차 수열인가 나왔네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저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31항은 줄였으면 A31, 걔가 85, 45항이 127, A45는 127. 하지만 이게 등차 수열인 걸 알았으면 더 이상 저렇게 쓰지 않는다. A31은 A 플러스 30D라고 바꿔 쓰고 그게 85. A45는 A 플러스 44D라고 쓰며 그게 127. 위에서 아래를 빼도 되는데 위에서 아래를 빼면 이게 둘 다 음수가 붙죠. 좀 보기 안 좋으니까 아래에서 위를 빼보도록 할게요. 44D에서 30D를 빼면 14D가 남고 오른쪽 127에서 85를 빼게 되면 42가 남죠. 이렇게. 따라 양변을 14로 나누게 되면 D값은 3이 됩니다. 그럼 D값 3을 계산하기 편한 쪽이 아무래도 숫자가 작아도 위쪽이 나올 테니까 위쪽에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A 플러스 3 곱하기 30이니까 90은 85. 넘어가게 되면 A 값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됐네요. 등차 수열이고 첫 번째이 마이너스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니까 첫 장과 공차를 구하시오. 그럼 이게 1번 답입니다. 1번 답 이렇습니다. 살짝 지울게요. 그럼 이제 2번 답 100번 장을 구하시오. 3번 답 175는 이 수열에 나타나는 항인데 이게 몇 번 장입니까? 이렇게 어떤 숫자가 몇 번 장이지 혹은 그 몇 번 장에 어떤 숫자가 오는지 이걸 물어볼 때는 당연히 일반항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조건을 가지고 일반항을 작성하라 뜻이에요. 이거 어차피 등차수열인 건 확실했잖아. 등차수열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첫 번째 항 마이너스 5 플러스 항수 빼기 1 곱하기 공차 3. 그럼 일반항 AN은 분배하면 3n 분배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이게 일반항이네요. 그러면 2번은 뭐를 말하죠? 제 100항을 구하시오 라는 뜻은 A 100을 구하라는 뜻이고 N 대신에 100 집어넣으면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 뜻이. 그럼 N 대신에 100 집어넣었더니 3 곱하기 N 대신에 100 마이너스 8 300 마이너스 8 그래서 100번째 항은 292가 된다. 이걸 알았고요. 그러면 3번 문제는 175는 과연 몇 번째 항입니까? 이거는 이제 항 번호를 모르는 거니까 항 번호는 모르겠지만 그 항이 나타내는 숫자는 175다. 이 관계식을 풀라는 얘기잖아요. 표기의 표현을 좀 잘해야 됩니다. 그럼 AN은 알잖아 지금? 식 자체를 알고 있으니까 3n-8 걔가 175가 되는 n값, 요 n값 구하는 거예요. 몇 번째 항인지. 그냥 간단한 1차 방식입니다. 넘깁니다. 그럼 3n은 175-8 플러스 8 그럼 183 양변을 이렇게 3으로 나누게 되면 n값은 61 몇 번장입니까? 3번의 정답은 61번장에 175라는 수가 나타난다. 등차수열이 197, 94, 91은 제 몇 번장에 처음으로 음수가 됩니까? 이것도 문장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등차수열인 건 알았어. 이거 쭉 그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마다 계속 3이 뺄셈 된다는 걸 알았어. 이게 공차야. 공차 D. 여기까지 알았어. 얘가 첫 번째 항이야. 100. 이게 A1. 100. 그럼 첫 번째 항과 공차를 알고 있으니 우리가 일반항을 작성할 수 있는데 제 몇 번째 항에 처음으로 음수가 됩니까? 어쨌든 몇 번째 항이 뭐가 오는지 물어보고 있는 문제가 되니까 일반항을 작성하셔야죠. 더나 조건에 다 나와 있었잖아. 첫 번째 항과 공차가. 첫 번째 항은 A1에서 1은 생략할게요. 첫 번째 항은 100. 공차는 마이너스 3. 그럼 일반항 A에는 배운 대로 합시다. 첫 번째 항 100 플러스 항수 빼기 1 곱하기 공차 마이너스 3.
그러면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3n 이게 분배되니까요. 이렇게 분배되면 플러스 3이죠. 거기다 100 더하면 플러스 103. 이게 일반항이야. 일반항이 뭐라고? 다시 말하지만 그 수열이 나타내는 숫자라는 뜻이야. 그 수열의 n번째 항이 나타내는 숫자. 잘 들어. 여기는 n은 an 할 때 이 n은 항의 번호를 말하는 거야. 여기다 따로 써드릴게요. 이거는 얘가 중요한데 자꾸 헷갈려서 an 할 때 이 n은 항의 번호야. 이 n은 항의 번호야. 됐니? 근데 여기 있는 A 포함해서 N까지 간 얘는 항이 나타내는 수를 말하는 거야. 항이 나타내는 수. 그 몇 번장에 어떤 수가 와 있습니까? 라는 항이 나타내는 수가 된다고. N은 항 번호.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3n 플러스 103은 an을 뜻하는 거고 그 an이라는 뜻은 항이 나타내는 숫자가 되는 거야. 그 항이 나타내는 숫자가 뭐라는 거예요? 음수가 되는 걸 찾으래. 항이 나타내는 숫자가 숫자가 좀 이상해 보이는데? 항이 나타내는 숫자가 음수가 된다의 수학적 표기법은 0보다 작아진다라는 뜻이야. 항이 나타내는 숫자가 0보다 작아진다. 그때가 언제냐? 그럼 이것도 중2 때 배웠잖아. 간단한 1차 부등식이에요. 그냥 이항만 하시면 되죠.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103.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어요. 1차 부등식 그렇게 풀자고 배웠으니까. 그럼 얘는 약분되고 n이 남고 음수로 나눌 수 있는 부등은 당연히 반대로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서 선생님, 음수와 음수를 나누면 양수인 건 알겠는데 103이 3으로 안 나눠지는데요? 여기서 안 나눠줘도 그냥 적당히 대충값, 어림값, 근사값을 구하시면 돼요. 대충 얼마쯤 됩니까? 항의 번호만 알면 되는 거니까 103을 3으로 나누게 되면 34 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 이거 34로 나누면 그러니까 103은 102보다 크니까 이렇게 돼요. 그럼 따라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니? 이 n이 34 얼마 항보다 커지면 이거 그게 뭐야? 항은 음수가 된다. 이 뜻인 거잖아요. n이 34 얼마보다 커지면 그 항이 나타내는 숫자가 음수가 된다. 따라서 몇 번째 항부터 음이 나옵니까? 그러면 34 얼마보다 큰 자연수 항이 뭐부터야? 35겠지 당연히. 34를 넘어갔잖아. 30, 35, 36, 37 이렇게 되는 항부터는 이 수열이 나타내는 숫자는 무조건 음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으로 오니까 35가 정답이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몇 번째 항에서 음수가 됩니까? 그러면 제 35번째 항, 35항 부터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고 그냥 제 35항이라 쓰셔도 됩니다. 줄여서 제 35항 뭐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럼 2번도 양이냐 음이냐 차이점이지 문제 유형이 똑같지 않을까요? 한번 좀 힘주어서 천천히 설명드렸으니까 요 뒤에 있는 2번 문제는 빠르게 갑니다. 이제 등차 수열. 그럼 차이가 일정하겠지? 빨리 차이를 조사해야 돼. 이렇게 갈 때 차이를 알고 싶으면 항상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빼면 공차값을 알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서 공차 D를 알고 싶으면 아무 데나 그냥 빼기 편한 상태에서 뒤에 있는 항에서 바로 앞에 있는 항을 이렇게 빼시면 공차값이 나와요. 숫자가 커지고 있잖아. 얼마씩 커지고 있습니까? 마이너스 46 플러스 52만큼. 계산해보면
6만큼 커지고 있다. 공차는 6이 되더라. 6씩 더해지고 있는 숫자다. 근데 꼭 여기를 안 보셔도 되고, 뭐 이런 데를 보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되니까 6씩 커지고 있는 거 눈에 확 보이는데요? 뭐 그래도 되고요.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무 데나 두 항사의 차이를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 공차는 6이 됐고요. 그 다음은 첫째 항은 눈에 나오잖아. 눈에 보이잖아요. 마이너스 52. 이게 첫 번째 항이잖아. 그럼 얘네 둘을 가지고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첫 번째 항 마이너스 52 플러스 항 번호 N 빼기 1 곱하기 공차 6. 이걸 분배하게 되면 6N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2 마이너스 58 이렇게 됩니다.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네. 자, 다시 말하지만 이 수열이 나타내는 숫자 AN이 이거야. 6N-58. 얘는 항 번호가 아니다. 얘는 항이 나타내는 그 자체 숫자를 말하는 거야. 그 항이 나타내는 자체 숫자인 6N-58이라는 숫자가 양수가 된다? 0보다 커진다? 이게 양수의 정의죠. 넘깁니다. 똑같이 6N 58 양변 6으로 나누어서 항번호 N을 자연수 개념으로 구해야 되죠. 그럼 N은 양수나 부동은 안 바뀌고 대충 따져보면 6954잖아. 그죠? 9점 얼마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N이 9점 얼마보다 커지면 그때는 항이 양수가 된다. 따라서 N이 될 수 있는 숫자는 9점 얼마보다 큰 자연수값 10, 11, 12, 13 이렇게 갈 텐데 처음으로 오니까 정답은 10이 정답이다. 10번째 항부터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번에 정답은 제10항.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1, 5, 9, 13은 몇 항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집니까? 이것도 같은 문제잖아요. 처음으로 양이 됩니까? 처음으로 음이 됩니까? 처음으로 100보다 커집니까? 일반항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빠르게 합시다. 첫째 항은 1, 공차는 4씩 커지고 있죠, 지금? 일반항 AN은 첫 번째 항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4. 일반항 AN은 4n 마이너스 3. 그럼 걔가 이게 항이 나타내는 숫자인 4n-3이 100보다 커질 때는 언제입니까? 넘기죠? 4n 103 양변 4로 나누죠? n 20 5점 얼마 그럼 따라서 n은 25점 얼마보다 큰 자연수항에서 처음으로 100으로 커진다. 따라서 n값은 26부터 27 이렇게 할 텐데 가장 작은 항 처음으로 26항이 정답이다. 그러니까 좀 전에 풀어도 세 문제가 연달아 비슷한 형태의 문제인 거죠. 양이냐 0이냐 뭐 0보다 크냐 뭐 이런 문제인 거 차이. 8과 9 사이에 두 개의 수를 넣어서 등차수를 만들었답니다. 넣은 두 수를 각각 차례대로 구하시오. 이거 사실 때려 맞춰도 되거든. 18 그리고 그 사이 네모 또 네모 그 다음 9 이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18과 9 사이에 두 개의 수를 때려 넣었더니 이게 등차수리 됐대. 차이가 일정해진다는 얘기잖아. 근데 눈치껏 봐봐. 이거는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문제야. 이거 뭘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 차이가, 이게 숫자가 처음부터 보니까 작아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숫자가 빼기 되고 있다는 얘기지? 근데 1 정도, 1만큼 작아질까 하기에는 숫자 간격이 너무 넓잖아. 2도 아닐 것 같고, 3도 아닐 것 같고. 그럼 5좀 작아지나? 했더니, 여기서 5를 빼봐. 5 빼면, 8에 5 빼면 13이 되죠? 13에 5를 빼면 8이 되잖아. 이것도 너무 넓네. 4가 어떨까? 그래서 4 빼봤어요. 14. 4 빼봤어. 10. 또 4 빼면 안 맞잖아. 그럼 3 빼야 되나? 3 빼봤어. 15. 또 3 빼보면 12. 3 빼보면 9. 이게 딱 맞네. 그치?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수열이구나. 이렇게. 계속 30 빠지는 등차수열이구나. 여기는 15가 올 것이고, 여기는 12가 올 것이고, 정답은 15와 12. 근데 이렇게는 초등학생도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단순한 이런 게 시험에 나오겠니? 설마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 나오지 않겠지. 얘 그냥 연습 문제 이렇게 나오는 것 뿐이잖아. 그럼 이렇게 적당히 때려 맞추는 게 아닌 정말 수학적으로 풀이법을 익히자는 얘기죠.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풀이법을 익히자.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이 전체를 수열로 본다면 얘는 첫 번째 항이에요. 첫 번째 항이 18이라는 뜻이야. 그럼 얘는 몇 번째 항이야? 네 번째 항이지. 그렇잖아. A1, A2, A3 이게 네 번째 우리 지금 오는 숫자가 된 거니까 네 번째 항이죠. 네 번째 항이 9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좀 전에 풀었던 거잖아. 이런 표기법은 좋지 않다. 등차수열과 나왔으면 표기를 바꾸자. A는 18. 그 다음에 A4는 A 플러스 3D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게 9가 된다. 그래서 A 값 대신에 18을 대입하게 되면 18 플러스 3D의 값은 9가 되고 넘어가면 3D 값이 마이너스 9가 되므로 D 값은 마이너스 3이다.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는 숫자 3씩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잖아. 숫자가 빼기 3, 빼기 3, 빼기 3이 된다 뜻이니까. 따라 두 번째 항은 3을 뺀 값 15. 세 번째 항은 3 뺀 값 12.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수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푸시면 됩니다. 항의 번호를 적당히 매겨놓고 저 항의 번호 표기법을 통해서 연산법, 이거는 표기법이죠. 여기는 표기법. 표기법 말 그대로 그냥 나타낼 때 쓰는 거고 계산은 이걸로 해야죠. 이게 연산법이잖아요. 이걸 바꾸어 표기법을 연산법으로 바꾸어서 푼다. 자, 세수 x, x제곱 마이너스 1, 2x 플러스 3이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룰 때 x 값을 구하시오. 이건 수열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딱 3개 숫자예요. 요거 3개. 나머지는 이걸 포함한 나머지 수열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가 등차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확실한 거는 얘네 수는 이 3개 숫자는 이 수열 자체의 등차수, 이 항 3개는 등차의 규칙을 따라간다. 그럼 아까 배웠던 항 3개? 아, 이거 항 3개가 등차수열이니까 이거 등차 중앙을 말하는 문제구나. 이거 빠르게 눈치채셔야 돼요. 항 3개가 아까 했던 거네. 항 3개가 여기다 쓸게요. 항 3개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다면 B는 양쪽 끝에 있는 두 개 항의 합배 2를 나눈 값 혹은 B를 2배 한 값은 양쪽 끝에 있는 두 개 항의 합과 같다. 이렇게 등차 중앙의 규칙을 빠르게 눈치채셔야죠. 그럼 이 내용이네요. 이게 이 순서대로니까 얘가 등차 중앙이라는 얘기야. 등차수열. 왜냐면 이 순서대로라고 돼 있거든.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이니까 이게 등차 중앙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배운 대로 규칙을 씁시다. 등차 중앙인 x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거기에 2배를 하게 되면 이 규칙을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이 규칙. 양쪽 끝에 있는 x와 2x 플러스 3 그들의 합과 같다. 분배합시다. 어디서 많이 보던 관계식이죠? 2차 방정식인데? 이거 합치면 3x 플러스 3. 보통 2차 방정식은 이렇게 2항을 하셔서 2항에서 2차식으로 정리하죠. 2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는 0. 2차만 해부할 때는 보통 인수분해 하잖아. 가벼운 인수분해인 것 같아요. 2x 여기 x 여기 5 여기 1 이쪽 마이너스 쪽 플러스 하면 딱 좋겠네요. 2x 마이너스 5x 합치면 마이너스 3x. 그럼 인수분해는 2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 따라서 2를 곱해 0이 되는 x값은 2분의 5 또는 마이너스 1. 항의 번호는 아까 자연수가 돼야 된다. 하나씩 커지는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이거 둘 다 이건 자연수도 아니고 이건 음수인데요. 항의 번호가 아니고 그냥 그 항이나 그 숫자가 그렇다는 거야. 숫자가. 됐습니까? 따라서 x의 값을 구하시고 그러면 x는 이렇게 두 개. 2분의 5 또는 마이너스 1이 저 x가 될 수 있는 맨 앞에 있는 첫 번역이 될 수 있는 숫자가 된다. 인 거죠. 조심히 하라고. 세 개 숫자가 등차수를 이룬다. 그러면 등차 중앙. 규칙은 이렇다. 거기 맞게 관계식을 쓴 거다. 그냥 풀어봤더니 그냥 가볍게 답이 이렇게 나온다. 나와 있으니까 굳이 개념을 다시 쓰실 필요는 없고 이거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건데 3차 방정식은 식스라면 이렇게 쓰잖아요.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 보통 이렇게 쓰잖아. 3차 방정식. 그럼 3차 방정식은 근이 최대 몇 개입니까? 그러면 근이 최대 3개죠. x, x, x. 3개 x를 갖는데 보통 근만 할 때는 이게 그리 소문자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3개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세 근을 다 모두 더하면 알파, 베타, 감마를 다 더하게 되면 근과 괴세 관계죠. 이렇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 그 다음에 세 근 중에 두 근끼리 곱해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세 근 중에 두 근을 곱하게 되면 공식상 이렇게 a분의 c가 된다. 근데 여기는 의미 안 붙죠? 네, a분의 c 그냥 갑니다. 3차 함계수분의 1차 함계수. 마지막 세 근을 모두 다 곱하면 세 근의 곱. 그냥 또 다시 마이너스가 붙어요. 공식 자체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세 근에 대한 관계를 통해서 근과 괴세 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 이 문제는 아마 그렇게 정리해야 풀어질 수 있을 겁니다. 뭐 어떤 문제는 굳이 몰라도 될 때, 이거를 몰라도 될 때 있는데, 뭐 여기서 모른다고 해서 끝날 게 아니고, 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는 학생들이 3차 방정식의 근거와 계수 관계를 모른다면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그 정도는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인데, 책에 자주 안 나와도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2차 방정식의 근거와 계수 관계나 3차 방정식의 근거와 계수의 관계는 필히 기억해야 될 필수 공식들이에요.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이 문제를 풀어봅니다. 여기 공식은 밑에 써있다고 그랬으니까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자, 세 근?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 라고 쓰려고 했는데 그 세 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 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로 쓰지 않고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랐습니다. 첫 번째 근을 그냥 A라고 두자. 두 번째 근은 등차수열이니까 걔보다 일정함수가 덧셈 됐겠지. 공차가 덧셈 됐을 거라는 얘기야. A 플러스 D라고 두자. 그럼 세 번째 근은 A 플러스 한 번 더 공차가 더해지니까 2D가 되겠지.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가운데를 내가 A라고 두자. 그러면 뒤에 있는 숫자는 그 A보다 공차 D만큼 큰 숫자, 앞에 있는 숫자는 첫 번째 장에 공차 D만큼 뺀 숫자. 마지막을 A라고 두게 되면 그 앞에 있는 숫자는 공차 D만큼 작은 숫자, 그 앞에 있는 숫자는 공차 D가 두 번 더 계산돼서 작은 숫자. 뒤에 있는 표현이 더 어려운데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표기법상 알파, 베타, 감마가 간단해 보이긴 하는데 얘는 미지수가 몇 개죠? 3개입니다. 뒤는 표기법상 뭐 복잡한 관계식이 나온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지만 얘는 미지수가 몇 개예요? 2개야. A 하나, D 하나. 미지수 3개짜리인 걸 풀게 되면 관계식이 3개나 필요해. 근데 미지수 2개잖아. 그럼 적당히 관계식 2개만 잘 세워도 풀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표기법이 불편해 보여도 미지수가 줄어드는 게 훨씬 더 우리는 풀기가 쉬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이 3개 중에 저는 뭘 선택해야 될까요? 당연히 특별한 말 없으면 가운데 걸 선택합니다. 왜죠? 좌우 대칭이거든요. 뭐 더하고 빼고 이러다 보면 계산이 그만큼 쉬워진다는 얘기야. 좌우 대칭이니까. 가운데는 A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 계산이 편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별한 말이 없다면 우리는 가운데 거를 선택합니다. 그럼 이거. 색은 알파, 베타, 감마를 얘를 느낌상 알파, 얘를 느낌상 베타, 얘를 느낌상 감마. 뭐 이런 느낌을 보자는 얘기죠. 자, 이랬을 때 이제 첫 번째 근과 괴수 관계 세 근의 합. 표기법은 이랬었죠. 공식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랬었지만 우리는 얘를 바꾸어서 쓴다. 요렇게 a 대신 알파 대신에 a-t, 베타 대신에 a, 감마 대신에 a 플러스 t 이렇게 바꾸어 쓴다. 세 근의 합. 그 다음에 이제 위에는 숫자로 이제 직접 써야죠.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3차함계수 1분의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3이 된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 플러스 t랑 마이너스 t는 지워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워지죠. 그러면 a가 3번 더 쓰면 돼요. 3a는 3. 따라서 a 값은 1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다 하신 겁니다.
아니, 선생님 A 값 구하는 게 아니고 K 값 구하는 건데 아직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기는 A를 잘 봐. 이 A가 어딘지 잘 봐. 이 A가 어딨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왜요? 이게 세 근 중에 하나의 근이잖아.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세 개의 근 중에 얘가 하나의 근이라고. 결국 이 A는 X값을 말한다는 뜻이야. 이해됐니? 이 방정식 X값 해가 된다고 해. 해 중에 하나 1이 나왔다는 뜻은 1이 나왔잖아. 해가 나왔잖아. 그럼 당연히 방정식에 집어넣어야지. 해를 아는데. 그럼 집어넣으면 X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1 3 6 플러스 K 0. 그렇죠? 이제 이걸 해결해 하시면 돼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8 넘어가면 K 값은 플러스 8이 네, 정답입니다. 조화 수열, 조화 중앙 여기는 그냥 X 표시하세요. 안 나옵니다. 교과에 빠진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따로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문제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단어 자체를 언급하거나 이 풀이법을 기억하거나 공식을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러시지 마세요. 더 할 게 더 많습니다. 얘는 그냥 말 그대로 특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조화 수열이라고는 안 나와, 문제. 다음 조화 수열은, 말했지만 조화 수열은 교과에 빠졌기 때문에 이 자체는 안 나오는데 이 조화 수열이 뭐냐면 등차 수열 있잖아요? 등차 수열. 1, 3, 5, 7, 9 이렇게 되는 등차 수열이 있어. 근데 이 수열이 이렇게 역수 형태로 써져 있는 거예요. 1분의 1, 3분의 1, 5분의 1, 7분의 1, 9분의 1. 이걸 뭐라 부르냐면 이걸 조화수열이라고 불러요. 등차수의 역수로 구성되어 있는 수열. 조화수열. 근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안 하십니다. 건너가세요. 전부 다 건너갑니다. 네, 다 건너가시고. 사실 여러분들 이 수업을 처음 배우는 건 아닙니다. 이거 다 우리가 진도를 나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는 거지 처음 배우는 건 아니야. 우리가 수업을 끝까지 다 끝냈었기 때문에. 그래서 등차 수열은 그 수열의 합을 정리할 수 있는 식이 있고, 첫 번째 공식은 가우스라는 수학자가 왜 초등학교 1학년 교과 정도에서 만들어낸 공식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가우스가 10살 때 만든 공식이야, 저거. 근데 이때 쓰이는 방법이 이제 등차 수열 합을 구하는 방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첫째 항과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말해요. 그래서 마지막 항. n항이 여기서는 마지막 항이야. 왜 그러냐면 SN 값을 구하는 거거든. 그래서 SN이 뭡니까? 그러면 SN 표기부터 알아야 되죠. SN은 1항, 2항, 3항 해서 n항까지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간단히 쓰시오. 그러면 저렇게 SN이라고 씁니다. 그럼 만약 S9, 이게 무슨 말이에요? A1,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계속 더해서 9번째 항까지 모두 더하시오. 이게 S9예요. 이게 S9입니다. 근데 등차 수열은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는 유도 과정은 예전에도 보여드렸으니까 오늘은 시간 없어서 다 보여드리는 그렇고, 등차 수열의 n항까지 구하시오. 그러면 SN이 A1 플러스 A2 플러스 쭉 해서 AN까지 다 구했을 때 그 공식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공식이 처음에 나온 2분의 항수가 지금 n개잖아요. 1항부터 n항까지니까 n개가 항수고, 항수 가로 첫 번째 항 플러스 책에서 마지막 항을 L로 쓰는 겁니다. 이제 한글화하게 되면 2분의 항의 개수, 항수 곱하기 첫 번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이렇게 공식이 그려진 거다 보니까 당연히 요 셋을 알아야 구할 수 있어요. 항수가 몇 개인지, 첫 번째 항이 무엇인지, 마지막 항에는 어떤 숫자가 있는지, 요 세 개를 알면 등차수열의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할 수 있다. 두 번째 공식은 이게 공식이 좀 바뀌거든요. n 곱하기 2a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t, 이렇게 나와요. 되니? 이건 굳이 한글로 안 쓸게. 한글로 좀 더 복잡해 보일 것 같아서 그냥 뭐만 알면 되냐면, 뭐를 알아야 되냐면 항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알아야 됩니다. 2a 값을 구하려면 첫 번째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d, 공차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알면 윗공식을 쓰게 되는 거고, 첫째 항과 공차를 알게 되면 아랫공식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선생님 굳이 근데 이게 왜 밑에 있는 공식은 왜 이렇게 나온 건가요? 그러면 여기는 L이 원래는 n번장이잖아. 1항부터 n항까지 하면 이게 n번장이야 사실은. L이 AN을 뜻하는 거예요. 일반항이 아닌, 여기서 일반항이 아니야. 여기서는 일반항이 아닌 n번장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n번장을 구하는 어쨌든 방식은 A 플러스 항수 빼기 1 곱하기 공차 D를 구해주고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A와 A를 더하면 2A가 되고 그 뒤에 이제 A가 붙어있는 이런 꼴이 된 거예요. 원래는 1번 공식을 그냥 좀 더 변형해서 만드는 공식이라 원래는 똑같은 내용인데 쓰임새가 위는 첫 장과 마지막 할 때 아래는 첫 장과 공차를 할 때 쓰이는 합에 대한 관계식이다. 당연히 외우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요거 중요하니까요. 여기 별표 쳐놓으세요.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는 말로 그냥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 단원 자체가 중요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반항이라며. 근데 우리가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방식이 일반항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 일반항을 구하는 방식이 보통 아까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게 뭐냐면 뭐 첫지항이라든지 또는 뭐 공차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일반항을 작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합 SN n항까지 합은 SN을 이용하여 AN 일반항을 구하는 연습을 하실 겁니다. 이쪽 파트에서는. 네. 그러면 이제 설명드릴게요. SN이 다시 이거 아닌가요? 1항 더하기 2항 더하기 쭉쭉쭉 n-1항 더하기 n항. 여기까지 다 더하면 SN이 나오죠. 1항부터 n항까지 합. 그치? 근데 만약 내가 SN이 아닌 SN-를 구하라면 SN-은 뭐예요? 1항부터 n-1항까지 합. 아까 n항까지 합, 바로 앞에 있는 항까지 합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A1, A2 쭉 해서 AN-1까지 더한 게 SN-래요. 그거를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냅니다. 그럼 좌변은 좌변끼리 SN에서 SM-를 빼면 우변은 이거 똑같은 거 지워지고 똑같은 거 지워지고 계속 지워져 오면서 여기까지 지워집니다. 뭐가 남냐면 일반항이 남네. n항이 남네요. 이게 아까 말한 그거예요. 합을 이용해서 등차설의 합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하고 있는 과정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일반항 AN을 구하라. 대신 합의 관계식을 이용하라고 한다면 n항까지 합해서 1항부터 n항까지 합해서 바로 앞에 있는 n-1항까지 합만 딱 빼면 맨 끝에 있는 n항만 남을 거란 얘기야. 간단한 논리입니다. 다만 이 식은 굉장히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 하나가 존재해. 그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 일반항 n항을 구하겠다고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이상한 모양이 발생해요. 첫 번째 항은 1항까지 합 빼기 0항까지 합이 되거든. 1항까지 합이라는 거는 1항에서부터 1항까지 합이니까 1항까지 합은 그냥 1항을 말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값이잖아. 0항이 어디 있어? 1항부터 0항까지 합이라는 존재는 그런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n에다 1을 집어넣을 수 없다 보니까 매우 유용한 식이죠. 합을 통해서 일반항 AN을 구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식에도 불구하고 얘는 2항부터만 이 규칙을 따라서 일반항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동시에 귀찮지만 첫 번째 항은 위 규칙이 아닌 내가 새롭게 그냥 첫 번째 항을 따로 계산해야 돼.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 보면 아마 SN식이 주어져 있을 거거든요. 그럼 1항부터 n항까지 합이 주어져 있으니까 첫 번째 항을 구하는 방식은 그 SN식에다가 n에 1 집어넣으시면 돼요. 됐니? 봐봐. 다시. 일반항 예를 든 거야. 1, 3, 5, 7, 9 이렇게 가. S4가 뭘까?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이게 S4야. 1항부터 이 수열의 1항부터 4항까지 합. 맞아? 그럼 S3은 1 더하기 3 더하기 5 이 수열의 5항까지 합. 그럼 S1은 뭐야?
1항부터 1항까지 합이니까 그냥 1이야. 1항부터 1항까지 합이니까 1밖에 더 있겠나요? 그러니까 1을 쓰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그냥 첫 번째 항인데? 이게 되는 거죠. 이거는 첫 번째 항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A1과 S1은 결국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구조적으로 n에다가 1을 집어넣을 수 없어서 1항은 위에 있는 관계식을 통해서는 못 구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직접 1항을 구하기 위해서 주어져 있는 SN식 대신에 n자리 대신에 1을 집어넣어서 직접 A1 값을 S1 값을 통해서 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등차수의 일반항을 합을 통해서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봅니다. 설명 밑에 다 돼 있으니까요. 예를 든다면 어떤 수열 SN이 있어요. 근데 얘가 n제곱 마이너스 2n 이렇게 돼 있어. 예를 들어 저게 뭐지? 1항부터 n항까지 함을 구했더니 1항, 2항, 3항 해서 n항까지 이 n에 이제 숫자가 오겠죠? 그 n항까지 더했더니 그 n에 대한 제곱 빼기 그 n에 대한 2배 이렇게 해서 합이 나타나더라 라는 겁니다. 아셨죠? 뭐 예를 들어 S10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거 n 10 집어넣으시면 돼요. 10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0 이게 S10이야. 1항부터 10항까지 합. 그럼 100 마이너스 20이니까 80이 S10이 된다. 뭐 이런 표현인 겁니다. 이 수열이 어떤 모양이 됐든 간에 S10은 이렇게 구해진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기서 뭐 하고 싶으냐면 어떤 특정 항까지 합을 구하자는 게 아니고 그럼 뭐 대입만 하면 되니까 그게 아니고 얘를 통해서 도대체 이 수열의 일반항이 뭡니까? 이 수의 규칙인 일반항 AN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과정을 연습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좀 전에 했잖아? 어떤 수열이 됐든 간에 일반항 AN을 구할 때 합의 식인 SN을 활용하는 거라면 SN-SM-를 하면 돼. 이렇게. 그럼 SN은 얘잖아? 그럼 SM-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여기 N 대신에 똑같은 N이잖아요? 그 N 대신에 M-1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N 대신에 M-1 그 위에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M-1 이렇게 쓰라는 얘기죠. 이거 정리합시다. 정리하면 이게 차의 제곱식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을 분배하게 되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2가 되죠. 얘는 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3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거 내가 집어넣어. SN N제곱 마이너스 2N 빼기 SN 마이너스 항이 여러 개 가로쳐야 되죠? SN-1, 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3 이걸 뺍니다. 빼면 N제곱 빼기 N제곱 얘랑 지워져요. 근데 계산 잘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4N은 플러스 4N이 돼서 4N 마이너스 2N 2N이 남고 뒤에 마이너스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따라서 이 수열의 일반항은 2N 마이너스 3이다. 단 아까 말했죠? 이 식은 구조적으로 N에 1을 집어넣을 수 없는 식이니까 여기 N에다 당장은 1을 집어넣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2항 이상부터만 N에 2부터 집어넣을 수 있거든. 2항 이상부터 성립하니까 여기다 N에 2 이상이라고 쓰고 귀찮지만 첫 번째 그럼 2항부터는 이 규칙을 따라 움직이겠지만 첫 번째는 이 규칙을 모든 이 규칙에 따라 쓰면 안 된다는 얘기다. 지금 당장은.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A1은 S1 값으로 대신해 쓴다. S1식, SN식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SN자리 대신 1 집어넣으면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여기 A1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쓴다. 답은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잘 봐. 자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틀리진 않았어요. 근데 뭔가 싸해. 뭐가 싸했냐면 이게 SN 해가지고 AN을 구할 때는 이게 2항 이상부터만 이 관계식을 따라 항의 모양이 나타난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 A2, A3, A4 이렇게 2항 이후부터는 n에다 2를 집어넣어요. 그럼 이게 1이 되고 n에 3 집어넣으면 왜 여기다 규칙이 따라 움직인다고 그랬으니까 n에 3 집어넣으면 3이 나오고 n에 4 집어넣으면 5가 나오고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규칙을 잘 보니까 숫자가 얼마씩 차이 나죠? 이만큼 차이 나네? 그럼 앞에 있는 A1 값은 뭐였을까? 2가 더 셈돼서 1이 된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아닐까요? 여기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알고 보니 얘는 2항부터 이 규칙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제1항부터도 이 규칙을 따라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식을 귀찮게 두 번 쓰지 말고 이제는 줄여서 1항도 이 규칙을 따라 움직이네? 그러면 그냥 통합해서 AN은 2n-3입니다 라고 그냥 직접 써도 된다는 거예요. 알겠니? 이게 책에서 나온 겁니다. 자, 이 풀이는 꼭 기억하셔야 꼭 기억하시되 이걸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다 보면 시간이 많이 끌린다는 게 문제가 발생해요. 저렇게 SN식에다가 또 n-를 집어넣어서 또 SN-를 정리한 다음에 또 빼고 끝난 다음에 또 나온 식 두 개가 서로 첫 번째 항과 2항 이상부터의 규칙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서 안 맞으면 두 개 따로 써야 되고 맞으면 또 하나를 모아서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시간이 많이 잡아먹는 요소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부를 여기까지 해두면 아주 쉬워지는데 이것까지 하려면 좀 귀찮겠죠. 좀 더 추가로 더 해야 되니까. 자, 잠깐 잘 봐. 혹시 아까 선생님이 이거 설명한 적 있을 거예요. 앞쪽에서. 만약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이라고 했어요. n에 대한 1차식이 된다. 언제요? 오늘 수업 앞쪽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다. 여기 있잖아요. 아까 써드렸고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된다. 왜? 아니 식의 모양이 일반항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d를 분배하다 보면 d와 a는 숫자로 나올 거야. 공차와 첫 번째 항이니까. 그럼 분배하다 보면 n에 대해 n 앞에 붙어있는 계수가 공차가 되며 뒤에 있는 상수로 구성되어 있는 n에 대한 1차식일 거라고. 너무 당연하게. 그러니까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근데 알아두셔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가 뭐예요? 등차 수열의 n항까지 합인 SN은 n에 대한 2차식이 됩니다. 항번호 n에 대하여 어떤 2차식이 써져 있어. 그게 SN이래. 그러면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빨리 눈치채야 된다는 얘기야. 보자. 무슨 수열이라고? 등차 수열이라고. 네? 왜요? 여기잖아, 여기. 일반항, 이건 AN은 일반항이잖아. 일반항 AN이 n에 대한 1차식이야. 그럼 등차 수열이야. 앞에 있는 3이 뭐라고? 공차. 야, 공차인 등차 수열이에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 항은요? n의 1집으로는 첫 번째 항 나오겠지. n의 1집으로는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 이 정도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SN. AN은 일반항을 말하는 거고 그 수열이 나타내는 항을 나타내는 거고 SN은 n항까지의 합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잖아. 근데 SN이 n제곱 마이너스 4n 보세요. 아까 이 내용이네요. 어떤 수열의 합인 SN을 구했더니 그게 n에 대한 2차식이야. 이게 n에 대한 2차식이잖아. n제곱으로 가니까.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이구나를 눈치채셔야 돼요. 이거 등차 수열이구나. 이걸 눈치채야 된다고. 알겠니? 잊지 마. 눈치채야 돼. 빠르게 눈치채야 돼. 자, 이제 좀 더 일반화해보자.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일반항 AN은 이런 꼴로 써져. 공차를 D로 써주겠죠? 이거 이런 표기법 알아들어야 된다. D, 공차 곱하기 N 플러스 숫자야. 이거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돼. 이거 뭐 D는 어쨌든 상수로 표현될 거기 때문에 숫자니까 뭐 공식을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되는데 써보면 일단은 A 빼기 D 이런 꼴로 써져. 그러면 이건 N에 대한 1차식 등차수열이고 N 앞에 붙어있는 이 개수는 공차이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볍게. 아까 말 이런 거 AN은 마이너스 2N 플러스 3 무슨 말이에요?
공차가 마이너스인 등차 수열이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근데 SN 값이 있는데 이 SN이 n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돼. 이렇게 n에 대한 2차식. 그럼 2차항이 있겠죠? 그럼 1차항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앞에 어떤 개수가 붙어. 이건 그냥 라지 A라고 합시다. 스몰 A 하면 여기는 A랑 겹치니까 라지 A. 제곱 앞에 있는 개수. 그리고 1창 앞에 붙어 있는 개수를 라지 B라고 합시다. 이랬을 때 이 제곱 앞에 있는 개수인 요 라지 A가 의미하는 뭐가 뭐냐면 공차의 2배 값이야. 공차의 2배. 이해됐니? 공차를 2배 한 값이 A 값이 된다. 이게 뭐 대단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잘못 써드렸어요. 네. 잘못 써드렸습니다. 이 A는 원래 공차값을 반으로 나눈 거야. 2분의 D야. 이해됐니?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공차 D는 저기 A 값에 2배 하게 되면 공차가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항은 이렇게 빼면 돼. B-A. 그러면 이 등차수열의 첫 번째 항인 A1 값이 나옵니다. 아니, 자꾸 이러니? 네, 정신없네요. B-A 값은 요 뒤에 있는 상수값 있죠? 일반항 뒤에 붙어 있는 상수값. 그게 네, B값이 돼요. 예를 들어 아까 우리가 잠깐 했었는데 잠깐만 이것도 다시 써드릴게요. 네, 잠깐만. 아까 우리가 일반항 AN 할 때 이런 게 있었죠. SN이 지웠나? 다 지웠나 내가? 다 지웠네. 네. 자, SN이 n제곱 플러스 2n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Sn-1은 n-1의 제곱 플러스 2n-1. 이걸 분배하게 되면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플러스 2n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괜찮아요? 네, n 대신 그냥 n-1 집어넣었어요. 요걸 정리하면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런 다음에 an을 구하라면 an을 구하는 식은 sn-sn-1. 여기서 여기를 빼라는 얘기죠? 그럼 n제곱이 지워져요, 이렇게. 그 2n이 되고, 여기서 여기를 빼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로 바뀌죠.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일반항 a는 2n 플러스 1 이렇게 돼.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sn을 통해서 an 값이 일반항 이렇게 작성된다고 배웠잖아? 근데 이걸 아까 했으니까. 한 방에 갈 수 있는 게 좀 전에 설명드린 거예요. 한 방에 갈 수 있는 거. 중간 과정 없이. SN. 이것만 빨리 눈치채라고. n에 대한 2차식. 이런 단어를 자꾸 얘기를 평소에 연습할 때도 자꾸 이렇게 말을 해. SN이 n에 대한 2차식이네? 아, 이거 등차수열이구나.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n에 대한 2차식으로 합의 표현됐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등차수열이면 일반항 AN은 n에 대한 1차식, n 앞에 어떤 개수가 붙을 테고 n 뒤에 어떤 숫자가 오는 n에 대한 1차식일 거라는 얘기야. 아까 연결된 거야. 배운 내용이. 근데 여기 오는 숫자는 제곱 앞에 있는 개수의 몇 배? 2배가 온다. 1에 n제곱 앞에 붙어있는 1에 2배, 2가 오고 뒤에 있는 상수값은 여기는 1창에서 여기는 2창을 여기는 1창에서 여기는 2창을 뺀 값 2 빼기 1 이렇게 일반항이 오는 겁니다. 아까 같은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는 뜻이야. 자, 다시 계속 연습해보자. SN은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4n. 다음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시고 그러면 n에 대한 2차식이지. 등차수열이구나. 그럼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일 거야. 등차수열이니까. 그럼 n 앞에 붙어있는 개수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의 2배, 마이너스 2가 붙을 테고
뒤에 있는 상수항은 이렇게 뺀가 5가 올 거다. 이게 끝난 거라고. 안 어렵지? 다시 연습. 어떤 수열의 합비인 SN을 구했더니 합이 마이너스 2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돼 있어요. SN, N항까지 합을 구했더니 n에 대한 2차식이야. 아, 등차 수열. 그럼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는 건 당연히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는 뜻이니까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1차식. 그 앞에 붙어있는 개수는 그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공차죠? 그 공차는 제곱의 개수를 2배 하면 된다고. 2배.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차항 개수 1에서 여기 있는 2차항 개수 마이너스 1을 빼면 1 플러스 2가 되니까 뒤에 3 이렇게 붙는다는 거야. 그럼 아까 좀 귀찮은 짓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 빨리빨리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책에 이런 공식이 좀 정리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책에는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잘 나와야 돼요. 여기에, 네. 이게 아까 그 말이야. 좀 전에 말했던 거. 이거 잘 보시면 되고, 잘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됐습니까? 근데 요 위에 이게 매번 그러면 좋겠는데 가끔 학교 시험은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C가 0이면 C가 뭐예요? 그러면 이 SN식이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2차식이라며. 그럼 n에 대한 2차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라지 A, n의 1차의 개수는 라지 B, 다음 상수항 C 이렇게 이제 주어져 2차식이니까 상수항까지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상수항 C가 0이야. 0이라는 얘기는 이 뒤가 없다는 얘기죠. 그치? 더하기 0은 필요 없으니까 이 뒤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제1항부터 등차수열이에요. 제1항부터 나오는 말이 어렵게 해서 그렇지 그냥 수열 전체가 등차수열이라는 뜻이야. 근데 이 C가 0이 아니야. 그러면 얘는 제2항부터 등차수열이 됩니다. 결론은 1항은 규칙이 안 맞는 숫자가 있다는 뜻이야. 등차수열 규칙이 안 맞는 수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봐 드릴게요. 잘 봐. 예를 들 테니까. SN식이 n제곱 마이너스 2n이야. 이거 좀 전에 했던 거야, 이거. 했던 숫자야. 윤재, 여기 봐. 좀 전에 했던 숫자야. 얘를 가지고 an을 구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한 번 할 때 두 번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 한 번 할 때 잘 봐. 그러니까 자꾸 좀 어려지다고 자꾸 이게 눈을 그냥 멀어지지 말고 자꾸 달려들어서 좀 더 보라고. SM. 무슨 뜻이죠? 1항부터 n항까지 합. 어떤 수열의 합. 근데, 모양을 보니까 n에 대한 2차식이지. 당연히 2차식이잖아. n제곱이 있으니까. n에 대한 2차식. 그러면, 등차 수열이구나. 이거 빨리 눈치채시고, 그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는 얘기는 n에 대한 1차식을 쓰라는 얘기야. 뭐 이런 거 쓰면 3n 플러스 5. 이게 n에 대한 1차식이잖아. 마이너스 n 플러스 7. 이게 n에 대한 1차식이잖아. 이런 식으로, 이런 걸로 쓰라는 얘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n 앞에 어떤 개수가 붙을 거 아니야. n 앞에 개수. 그 n 앞에 있는 개수는 2차항 개수, 그러니까 합에 있는 식에 2차항 개수의 2배한 2가 오고, 뒤에 있는 상수는 이렇게 뺀 값이 온다고. 2, 마이너스 2 빼기 1, 마이너스 2 빼기 1, 마이너스 3. 이게 일반항이라고. 그런데, 지금 좀 전에 1차에서 말했던 게 뭐냐면, 이 C가 0이냐 아니냐, 이게 뭘 말하냐면, 어떤 수열 SN이 있는데, 얘랑 똑같아. n제곱 마이너스 2n 이렇게 잘 가다가, 뒤에 플러스 3이 붙었어요. 그럼 얘는 등차이긴 한데 제1항은 등차수열이 아닌 거야. 2항부터만 등차수열인 거야. 됐니? 2항부터 등차야. 그럼 일반항 AN을 구하라면 어차피 2항 이상부터는 등차라며. 그 규칙은 얘를 따라 움직이는 거야. 똑같이 등차수열이니까. 구하는 방식은 얘만 딱 3 빼고 아까랑 패턴이 똑같아. n 앞에 있는 일반항이 n에 대한 1차식일 테고 n 앞에 있는 개수는 2차항 개수 1의 2배 2가 붙을 때고 이렇게 그냥 빼면 돼. 똑같이 마이너스 3. 단 얘는 2항부터 등차수열이고 1항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맞아. 얘는 1항부터 등차수열이지만
얘는 1항부터 등차 수열이 아니라 1항을 따로 계산해야 돼.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어떻게 구합니까? S1 값을 따로 구하는 거예요. S1. 이 식에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그럼 S1은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얼마죠? 2. 첫 번째 항이 2라는 뜻이야. 그리고 보니까 여기다 얘네 1 집어넣어봐. 얘가 얘네 1 집어넣으면 얘는 1, 첫 번째 항이 뭐 나와야 되죠?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2가 나와야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성립하는데 알고 보니 이 뒤에 3이 붙는 바람에 이 수열은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2가 아니고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2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알고 보니 첫 번째 항은 이 규칙, 등차 수열 규칙에 안 맞는 숫자가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그냥 알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막 복잡한 것처럼 보이죠? 이럴 때 저럴 때 C가 0일 때 제1항부터 등차 수열, C가 0이 아니면 제2항부터 등차 수열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딱 두 번만 반복해. 이거 쓰면서 이면제 쓰고 복습하면서 딱 두 번만 반복하면 두 개 개념이기 때문에 딱 두 번만 반복하시면 금방 알아먹습니다. 이거는 몇 번 연습하시면 금방 돼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를 다 풀지 시간상 다 풀지는 못하고요. 26번 문제는 그냥 수열의 합이니까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첫 번째 공식 있었죠. 그 공식들. SN은 2분의 N 가로 A 플러스 L 그 공식이나 혹은 2분의 N 가로 2A 플러스 N-1D라는 공식 집어넣으시면 이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아셨어요? 윤재 왜? 프린트 안 맞아? 그래서 시간상 지금 시간이 좀 벌써 15분이 초과돼서 이것만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이건 다시 수업 시간에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이번 연휴가 좀 길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수요일날 우리가 수업이기 때문에 뭐 한 5일 정도 있다가 다시 만나야 돼서 시간이 기니까 여기 있는 건 충분히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이것도 아까 말했듯이 이거 예전에 개념만 설명한 문제를 하나도 안 푼 게 아니야. 개념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문제를 같이 풀었기 때문에 예전에 한 번씩 여러분 다 거쳐갔던 문제들입니다. 문제집은 다르지만 비슷한 유형들이 한 번씩 해봤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건 꼭 다시 한번 해보시고 선생님이 보여드릴 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자, 봐. 좀 전에 설명한 거 잘 들어. 오늘 설명한 마지막 부분에 대한 재설명이니까. 자, 첫 장부터 n항까지 합 SN을 다음처럼 썼네요. 그럼 빨리 눈치채라고 했지? SN인데 이게 n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라고. 그럼 네 머릿속에 의식의 흐름이 어디로 가야 돼? 네 글자, 뭐가 떠올라야 돼? 등차 수열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야 돼. 이거 등차 수열이구나. 등차 수열을 1항부터 n항까지 더했다는 뜻이구나. 그 다음은 다시 의식의 흐름은 그럼 일반항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 이 구조에 못 참으면 n에 대한 1차식일 텐데 그 앞에 붙어있는 개수는 여기 2차항 개수의 2배 항값인 2가 붙을 때고 그럼 뒤에는 상수는 여기 있는 1에서 여기 있는 1을 뺀 값 0이 붙겠네. 0이니까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일반항이구나. 그럼 이 문제는 끝난 거예요. A10과 공차 D를 구하시오. 공차는 N 앞에 붙어있는 게 공차라며. 공차 D는 2가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A10. 여기다 10 대입하는 얘기밖에 더 돼? N에는 10 대입하면 되잖아. 20. 끝났어요. 이 의식의 흐름을 식으로 쓰고 설명하다 보니까 길어졌지. 솔직히 이 정도 난이도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머릿속으로 n에 대한 1차식, 등차 수열. 그럼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여기 2배, 2n. 뒤에서 빼면 n, 2n이구나. 여기까지 쓰는데 10초 미만이야. 10초 미만. 연습이 충분히 돼 있으면 한 5초면 써. 사실 생각하고 쓴 데까지 한 5초면 돼. 그리고 쓴 상태에서 n 앞에 있는 개수가 공차인 걸 뻔히 알면 눈으로 보고 그냥 답 쓰면 되는 거고 n의 10번째 항 A10을 구하라면 그냥 얘네가 10 집어넣으면 되니까 충분히 이 문제는 한 15초에서 10초 안에 끊어주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암산이 되는 문제야. 이걸 뭐 쓰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만약에 이걸 몰랐던 분들은 어떻게 될까? 이 짓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AN은 SM-SM- 이 짓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SN은 N제곱 플러스 N 빼기 SM-는 N 대신에 N-를 집어내니까 N-1의 제곱 플러스 N-1 이제 빼기 이걸 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는 N제곱 플러스 N 이거 분배하면 N제곱 음수 붙으면 마이너스 N제곱 여기 마이너스 2N 여기 플러스 N이죠? 그럼
그럼 마이너스 n, 음수 붙으면 플러스 n. 여기 플러스 1, 여기 마이너스 1 없어지니까 요것만 계산하는 거죠. 그럼 했더니 이거 지워지고 2n. 아, 1반항 2n이구나. 근데 첫 번째는 뭐라고? 근데 이건 내가 알기로는 2항 이상부터 성립하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럼 첫 번째 a1 값은 따로 구해야 되지. s1에다가. 여기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여기 sn 값에다가. 그럼 1의 제곱 플러스 1, 2. 쓰고 나서 보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나 여기다 s1 값을 첫 번째 구하나 답이 똑같네? 그럼 얘는 제2항부터 성립하는 게 아니고 수열 자체가 2n이라는 일반항을 갖는 거구나라는 과정을 풀어야 된다고. 5초면 풀식을 이 짓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습하라고. 별로 어렵지 않고 몇 번 하다 보면 금방 돼. 밑에 있는 문제는 자 보신 바와 같이 이제 뭐가 차이가 있죠? 어떤 수열의 일반항, 어떤 수열의 합인 SN을 구했더니 n에 대한 2차식, 등차 수열이구나. 근데 상수항이 붙었어. 알았어. 상수항이 없으면 제1항부터 등차 수열인데 상수항이 있으면 얘는 제2항부터가 등차 수열이야. 그러니 네가 답을 쓸 때는 2항부터 쓰는 규칙식을 써줘야 되고 동시에 1항을 따로 계산해야 돼. 이렇게 두 줄로 써야 된다는 얘기라고. 그럼 A1 값은 S1 값을 쓰면 되니까 S1은 여기다 미리 n에다 1 집어넣어요. 그럼 1 더하기 3 빼기 1이니까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만 따로 구하, 여기만 이 자리만 따로 관계식 뭔지를 구하면 되는데 그거는 얘랑 똑같다고 그랬잖아. 이거 끊어. 상수항 빼고 SN은 n제곱 플러스 3n까지만 보고 일반항 AN은 등차수리니까 n에 대한 1차식 그 앞에 붙어있는 개수는 여기 있는 개수의 2배 2n 상수항을 이렇게 뺀 값 3 빼기 1 플러스 2 이렇게 쓰면 돼요. 2n 플러스 2 그리고 보니까 n에 1 집어넣으면 여기 4 나오고 이거는 3 나오잖아. 안 맞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따로따로 써야 돼. 이렇게 끝! 일방 AN 그럼 일방에서 AN 쓰면 어떻게 써야 돼요? 이렇게 두 줄 쓰는 게 맞아. 이렇게 두 줄로 써야 돼. 한 줄로 못 쓰니까 둘이 같지 않잖아. 그러니까 두 줄로 따로 AN식을 저렇게 정리한다. 이 자체가 답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아셨죠? 그러면 이렇게 설명드리면 오늘 이제 내용까지는 다 말씀 마무리 드린 것 같고 여기는 활용 문제거든. 다시 말하자면 일단 해봐. 별로 크게 기대는 선생님 못하긴 하는데 일단은 해봐. 해보고 여기는 연습 문제. 그래서 과제는 여기까지 과제예요. 이거 실력만 빼. 네가 그 정도 실력 안 됐으니까 61번까지. 그럼 과제 많지 않아. 61번까지잖아. 그치? 왜 보통 우리가 주말 넘어갈 때마다 한 50문제씩 과제 주는데 이게 다음 주 수요일까지 과제이기 때문에 60문제면 많은 분량이 아니야. 그러니까 앞에서 했었던 저번에 삼각함수 뒤에 활용 있었죠. 삼각형 넓이 나오고 있던 부분. 그 부분에서 덜 돼 있는 거 있으면 그거 마무리 해오고 그 마무리 하면서 여기 있는 것 61번까지 수요일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해오셔야 됩니다. 과제 안 돼 있으면 또 알다시피 과제가 하는 데까지는 해야 돼. 선생님 해보다가 제가 해보다 보니 안 되더군요.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다고 그랬잖아. 근데 과제가 충분하게 안 돼 있으면 역시나 선생님은 또 여러분을 남기거나 다른 날의 수업에 부르거나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가 자꾸 귀찮아져. 이왕하는 거 이번 연휴 때 쉬시면서 짬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다 해오도록 하세요.